그걸 안 하고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납부를 해야 된다는 점.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상속세는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돼요? 그게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걸 반영 안 해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상속세가 원래 귀족세예요. 그렇죠. 예전에 한 80년대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집안에 10억 있다고 하면은 80년대 10억이 있는 분이라면 어마어마한 재산가였죠. 요새 10억은 어지간하면 있잖아요.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물론 대출이 좀 껴있다 치더라도. 그런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속세 구간을 확 올리고 세율도 그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죠. 대표적인 게 소득세잖아요. 소득세 과표도 사실은 이 20%와 30% 구간에 대부분 몰려 있어요.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월급쟁이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세금이 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너무 세율을 높게 해놔버리고 이게 소득이 굽게 되니까 예전에 1억 벌었던 사람하고 지금 1억 벌었던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예전에 1억 벌었을 때 물가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만큼 냈어도 더 이익이 됐고 그런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세율 구간을 미세하게 조정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소득공제를 늘려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소득공제도 줄여갖고 세액공제로 바꿔버렸잖아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소득공제는 파이를 줄여준다는 거고 세액공제는 파이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거기서 일부 빼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앞에 거기에서 빼버리니까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니까 파이가 작으니까 세율을 곱한 부분이 이 결과가 작게 나오는 건데 일단은 거기서 빼주지 않고 거기서 세금은 다 떼내내고 남은 거에서 일부 빼줄게 되니까 옛날보다 소득공제에서 환급받는 게 줄어드는 거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게 되게 큽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내기 싫어도 사대보험이랑 소득 다 떼가는데 뭐 방법이 없죠 뭐.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최근에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가 받은 질문인데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직 잔금은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총 4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상속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이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일단 취득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문제. 이 총 4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등기 이전부터 보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아버지 명의로 여전히 되어 있지만 사실 사망자죠.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해서 소유권자를 상속인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상속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아버지 명의,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에서 바로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느냐, 잔금을 지급받은 전제하에서 이렇게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피상속인에서 바로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실제로는 앞서 설명드린 상속인에게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그냥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생략해 준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어떤 등기 실무상으로는 바로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잔금을 지급받고 해야겠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상속세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받았잖아요. 잔금만 안 받았죠. 근데 부동산은 소유자는 안 바뀌었으니까
아버지에서 상속인들로 법적으로는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등기부에는 아버지 돼 있어도. 그러면 이때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액은요, 남은 잔금만 놓고 부동산을 평가를 하고요. 기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거는 현금성 재산으로 해서 따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현금성 재산으로 나누고 부동산 가액을 잔금만 평가해도 합산하면 똑같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실익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현금이나 이 예금으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여기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범위에서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상속 등기를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에서 매수인으로 바로 하면 뭐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와 관련해서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뭐 상속 지분에 맞게 등기를 하고 뭐 남은 자녀들도 상속 지분에 맞게 등기를 했다가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을 받아서 금액을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는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재산 가액에서. 그런데 등기를 안 하고 바로 넘기죠? 그러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요건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상속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좀 줄일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은 꼭 이 상속 등기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취득세는 뭐 상속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 아니면 상속 등기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에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 둘 다 취득세는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명의에서 바로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상속인들이 등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난 취득 안 했는데 왜 취득세를 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절차를 간편하게 해서 편의상 생략한 것에 불과한 거지, 상속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소유권이 이미 상속인에 거쳐 갔다가 매수인한테 가는 거거든요. 절차상 편의로 해서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하든. 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이 부동산을 처음에 취득한 가액을 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양도가액은 원래 계약했던 매매 대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취득가액,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뭐가 될까요? 그거는 매매 가액이 있으니까 그게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 둘 다 매매가액이 되니까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등기 부분을 배우자 상속공제 이런 걸 고려해서 상속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 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문제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실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상속 문제는요, 이처럼 민법, 부동산 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